일본 소비자 물가가 급등한다. 엔화 사서 쟁여두자. 이 말이 맞을 말일까요?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엔화를 사서 쟁여둘 때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요. 여윳돈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엔화를 살 때는 엔화에 대한 투자로 사는 것보다가 언젠가 내가 일본 여행을 가는데 그 비용으로 쓰겠다. 저는 이렇게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수익률이 적을 수도 있고요. 또한 말입니다. 환테크라는 게 금방금방 이게 돈이 돌아줘야 되는데 안 도는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면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여윳돈으로 하시라.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엔화 사서 쟁이자는 말을 왜 하느냐. 10월 일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3%까지 올랐습니다. 다시 물가가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올라가는 모양새. 전체 흐름을 보더라도요. 지난 1월에 4.3%까지 올라갔던 소비자 물가가 9월에 3.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나 10월에는 3.3%로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여러분 소비자 물가가 1990년 이후 말입니다. 이게 곤두박질 쳐서요. 심지어 마이너스 물가를 유지한 적도 있습니다. 대부분 0점대 물가예요. 2020년에 보면 1월에 0.7, 3월에 0.4, 6월에 마이너스 0.1, 12월에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게 일본의 아주 오랫동안의 저성장의 어떤 신호였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디플레이션이 강했거든요. 저성장 저물가. 그런데 지금 4.3%라는 것도 높지만 3.3%도 폭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 물가를 볼 때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9월에 비해서 또 올라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일본 물가 상승률이 지금 그만큼 심각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이게 그런 소비자 물가도 보면 안 떨어집니다. 지난 1월에 4.2%까지 올라가기는 했으나 이게 9월에 2.8%까지 떨어졌거든요. 10월에 다시 2.9% 올라갔습니다. 이 근원 소비자 물가라는 건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요. 가공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가공식품의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계절과 관계가 큰 농산물 싹 뺍니다. 그리고 이게 일시적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유가도 뺍니다. 나머지만 가지고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는데 이게 보면 가공식품이나 가공상품, 가공제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공제품들은 일반적으로 일률적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비자 물가는요. 일반적으로 물가 지표의 표본이 된다고 해요.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계절적으로 올라갔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소비자 물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계절의 영향도 안 받고요. 어떤 일시적인 이벤트의 영향도 별로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물가가 2.9%까지 올라가니까 야 이게 일본의 소비자 물가 장난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게 엔저 슈퍼 엔저 때문입니다. 슈퍼 엔저 때문에. 지금 11월 14일에는요. 달러당 151.71엔까지도 떨어졌거든요. 가치가 떨어진 거. 환율은 올라갔습니다. 151.71엔까지. 11월 24일 현재도요. 149.46엔입니다. 149.46엔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그동안 없었어요. 작년 10월 20일에 150.14엔이 있었고요. 그전에는요. 가면 갈수록 1990년대까지 가야 돼. 1990년대까지. 그러니까 N이 슈퍼 엔저죠. 그러면 수입할 때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물가할 때 더 많은 엔화를 주고 물건을 사와야 됩니다. 그죠? 더 많은 엔화를 주고.
이게 환율이 낮으면 더 적은 엔화를 주고 해외 물품을 사지만 예, 환율이 높으면 더 많은 엔화를 주고 사와야 되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계속 크게 미칠 겁니다. 그런데 10월에 보시면 예, 올 10월에 보시면 10월 31일 날 151.67까지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 슈퍼 엔저가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입 물가는요. 바로 그 다음 달에 예, 시장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뭐 미치는 것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요. 대부분 수입해서 가공해서 그리고 판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해서 가공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게 6개월 후까지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엔 달러 환율이 이 정도로 계속 높다는 것은 앞으로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쉬이 안 잡힌다는 이야기예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예, 에너지원도 그렇고요. 광물도 그렇고요. 곡물도 그렇고요.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수입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에는 처절하게 영향을 미칠 거고 이게 정책적으로 잘 가져간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소비자 물가 뭐 일본 역사상으로 보면 폭등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올라가 있는 상태 길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본 통화정책 안 바꿀까요? 저는 통화정책 당연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가면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3분기에 일본의 기업들의 예, 엔저 때문에 이익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은 감소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그만큼 올라간 만큼 더 많이 근로자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실질 소득은 감소했어요. 그러니 근로자들이 소비하는 게 그만큼 더뎌져서 3분기에는 급기야 마이너스 0.5%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까지 1.2% 성장하면서 일본이 이제 일본식 불황을 뛰어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잠시 3분기에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지니까 이게 통화당국도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하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예, 일본은행 총재도 말입니다. 통화정책의 정상화 이야기를 자주는 안 하지만 꺼낸단 말입니다. 예, 통화정책의 정상화라는 게 뭐냐.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거든요. 이거 0%로 올린다는 이야기죠. 통화정책의 정상화라는 게. 이게 말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멀지 않는 시점에 일반적으로 외신에서 분석하는 거나 시장에서 분석하는 것은 내년 4월쯤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내년 4월쯤. 그렇지만 분명히 기준금리를 정상화시킨다는 이야기도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가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요즘 일본 가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숙박료가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숙박료가 왜 이렇게 비싸? 실제로 말입니다. 일본의 관광객이 늘어나면서요. 숙박료가 42.6%가 늘었대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토마토 가격은 41.3%가 늘었고요. 사과 가격도 29.4%가 늘었고요. 계속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물가 잡는 거 예상했던 것보다가 쉽게 잡기 어렵다. 결국은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막아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의 변화는 계속되고요. 그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저는 고민하고 여러분들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엔화라는 게 지금처럼 이런 경우 잘 못 만날 거예요. 잘 못 만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는 그래도 하지 마십시오.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 시장을 보면서 여윳돈으로 조금씩 사두는 것. 뭐 제가 950원 이하부터 제가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그냥 기다리시면서 좀 오래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 감안을 해서 분할 매수로 조금씩 사가는 거 중요하다.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